네, 이코노미 21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특히 주택은 세금 절감을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부부 공동 명의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에 반해 상가는 한 명의 명의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가는 주택에 비해 부부 공동 명의를 해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가도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 여러 가지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상가를 부부 공동 명의로 사면 어떤 장단점이 있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세금은 누진세 구조입니다. 명의를 분산하면 절감되는 세금이 많은데요. 세금 중에 이제 그 가장 큰 세금인 양도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차등세율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주택이나 상가뿐 아니라 어떤 부동산이든 명의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누진세율의 낮은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요.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차익이 1억이 났다면 양도세율이 35% 구간인데요. 누진공제를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사서 팔았다면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의 차익이 부부 각각 발생하는 것이라서요. 실효세율로 계산해보면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럼 1억이 양도 차익이 났다고 할 때요. 대략 750만 원 정도 세금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는 이게 누진세라서 상가도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명의를 분산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에서 1억의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1인 명의로 사서 파는 경우와 2명이 공동으로 사서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7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양도세 외에 다른 세금들도 연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상가의 경우 취득세는 4.6% 단일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고요. 재산세는 상가분과 토지분을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건물은 단일 세율이라서 공동명의 효과가 없고요. 토지분은 누진세이긴 하지만 세율의 편차가 크지 않아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요. 상가의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인데요. 별도 합산 토지는 전국 합산 80억 이상부터 종부세 과세를 해서요. 이 부분도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가 구입 시 부부 공동 명의를 분산했다면은 양도세는 차이가 좀 나지만 많이 나죠. 상가를 보유하면서 내는 다른 세금들은 큰 차이가 없다. 부동산 관련한 세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가에서 임대료가 나오면 이게 소득세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소득세는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상가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6%에서 45% 누진세이기 때문에요. 임대 수익을 이제 부부끼리 반반으로 나누어 신고하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은 좀 특별하게 보는데요. 관습상 이제 사업적 성격보다는 일반인 분들이 은퇴하고 생계용으로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아서요. 주택임대소득은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이라면 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요. 상가 임대소득은 그에 반해 좀 사업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임대 줘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합산세를 하는데 종합소득세율도 누진세 구조라서 이게 소득을 나누면 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또 누진세 구조가 많고요. 또 상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이 밖에 또 더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가도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주택은 대출 규제가 좀 많잖아요. 근데 상가는 대출 규제가 주택만큼 까다롭지 않아서요. 대출이 더 수월합니다. 대출을 받기 수월하지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울 텐데요.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처리란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가능한데요. 상가를 구입할 때 동업계약서 상에 해당 사항을 정확히 넣어두면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해서 과세소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인데요. 모든 세금은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서요.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하게 되면 소득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이 받는 월세보다 어떤 곳은 이자 비용이 더 커진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물론 소득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걸 통해서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잘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동업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잘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잘 쓰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둘이 동업을 하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지분 출자를 하는 경우는 대출 이자가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용 처리가 되려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동업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상가 구매 시 받은 대출금은 출자금을 위한 대출이 아니고 임대사업을 위한 차입금으로서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동업계약서에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상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을 위한 지분 출자도 공동으로 하고 실제 임대사업도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데 상가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은 지분 출자를 위한 대출로 보느냐 또는 임대사업을 위한 대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대출금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렇게 구분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물론 조금 개념이 복잡하긴 한데요. 실제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는 뭐 세무사나 또 전문가와 상담하고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더 알아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건강보험료 문제도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인이고 부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만약에 상가 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좀 까다로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은 뭐 건강보험이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9억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9억 이하라고 해도 소득이 높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득도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은요, 금액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만 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서요, 그 수입에서 비용을 뺀 과세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서 이게 약간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박탈된다. 아주 또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기억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을 같이 고려해서 보험료가 이게 부과되는데요. 재산 규모나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게 보험료 규모가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건강보험 때문에 일부러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뭐 당연히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고요.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면 좋겠죠. 그래도 다양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세금이나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또 현명한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간단히 공동명의, 특히 상가의 공동명의에 대한 뭐 장단점, 절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